4번 기사는 제가 일찍 오신 분들한테는 얘기를 드렸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내년 상반기 중 HBM3 12단 공급량이 8단 넘어설 것. HBM 투자 증가, 제품량 주문 증가 의미. 올해 투자 과거 평균 대비 늘어나 장하나 강태우 기자,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증가로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세운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대비 올해 약 300%의 HBM 매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5세대 HBM인 HBM3가 올해와 내년 목표 달성이 1등 공신일 것으로 관측된다. SK하이닉스는 HBM3 출하량이 자사 전체 HBM 출하량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후속 제품인 HBM3 12단 양산과 HBM4 12단, 16단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이어 내년에도 HBM2, 효자, HBM3로 매출 300% 예상. SK하이닉스는 25일 열린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오는 3분기에는 HBM3가 HBM3의 출하량을 크게 넘어서고 전체 HBM 출하량 중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며 올해는 늘어난 실리콘 관통 전극 캐파, 1비나노미터 전환 투자를 기반으로 HBM3 공급을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며 작년에 비해 약 300%의 HBM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 큰손 엔비디아의 4세대 HBM인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해온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메모리 업체 중 최초로 5세대 HBM인 HBM3 8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후속 제품인 HBM3 12단 제품은 이미 주요 고객사들의 샘플 공급을 마쳤으며 이번 분기 양산을 시작해 4분기부터 고객에게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HBM3 12단 제품 수요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HBM3 12단 공급량이 8단 제품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HBM3 8단에 비해 12단 제품의 기술 난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8단 제품의 성공적인 개발, 양산 램프업이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율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세대인 HBM4는 내년 하반기에 12단 제품부터 출하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여기에 어드밴스드 MR 뮤토 기술을 적용해 양산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HBM4 16단 제품은 2026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 개발할 예정이라며 어드밴스드 MR 뮤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모두 검토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식을 쓸 계획이라고 했다. AI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하며 일부 고객사가 신규 제품 출시 주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에게는 유리한 환경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SK하이닉스는 신제품 출시 주기가 단축되면 시장 수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HBM 수요 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도 HBM에 집중, 올해 투자 규모 늘고 출하량도 성장, 일각에서 메모리 업체들의 HBM 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 투자 증가는 곧 공급 과잉이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SK하이닉스는 HBM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등을 고려하면 투자가 증가해도 비트 증가는 제한적이라며 생산 증가 제약은 HBM 세대가 업그레이드될수록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BM은 1년 이상의 고객 계약 물량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있어서 투자 증가는 곧 제품량 주문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며 향후 다양한 응용처에 AI 기술이 적용되면 핌 등 새로운 메모리 제품이 출현하고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모리 산업이 소품종 대량 생산 구조에서 다품종 생산 구조로 변화하며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장기 공급하는 주문형 산업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SK하이닉스는 HBM 수익 성장성, 안정성, 시장에서의 위상, 고객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디램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반 디램 생산을 위한 가용 캐파는 지난해 감산 이후 줄어든 수준을 유지한 채 급성장하는 HBM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내년에는 업계의 투자 증가로 전체 캐파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 부분이 HBM 생산 확대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며 내년에 당사 캐파 대부분이 협의를 완료했고 올해 대비 2배 이상의 출하량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투자 규모는 과거 평균 대비 늘어날 것으로 봤다.
SK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선두 주자로서 인프라 투자는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기 투자 규모는 이를 반영해 산출하고 있고 연간 투자 계획은 해당 시점의 시장 수요를 반영해 유연하게 집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늘어나는 투자비를 제외하더라도 회사 영업 현금 흐름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낸드도 좋아진다. ESSD 중심으로 판매 확대. SK하이닉스의 이번 호실적에는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던 낸드 플래시의 선전도 주요했다.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와 같은 고성능, 고용량 낸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SK하이닉스는 PC, 모바일 같은 일반 응용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ESSD는 뚜렷한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램과 마찬가지로 낸드의 평균 판매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는 데다 AI향 서버는 물론 일반 서버의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낸드 수요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는 일반 서버에 대한 투자가 작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 디램에 국한된 AI 수요가 낸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고용량 제품 중심의 ESSD 수요가 연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SK하이닉스는 수익성 중심의 제품 믹스와 실수요 기반의 판매 전략을 통해 매출액 중심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3분기에도 ESSD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겠지만 일부 응용 제품은 수요 환경, 고객들의 재고 상황을 고려해 낸드 전체의 추락 비트그로스는 전 분기 대비 한 자릿수 중반 수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4분기에는 내부적으로 생산 비트가 늘고 외부적으로는 일부 수요 환경이 개선되면서 전체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ESSD 제품 포트폴리오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 ESSD 매출은 전년 대비 4배 성장하고 매출 비중은 전체 낸드에서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화장의 YNA, CO, KR. 여러분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별 의견 없음? 일단 HBM만 기준으로 얘기하면 HBM 같은 경우는 SK 쪽 다닌 친구한테 확인해 보니까 창고에 들어오기 전에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AI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큰 용량의 HBM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앞으로의 수요에 대한 것들도 예측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축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랑 자동차입니다. 이번 2분기에는 자동차도 그렇고 아까 앞서서 현대차 봤죠. 그리고 하이닉스 보셨죠.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고 전체 수출의 약 30% 정도를 반도체랑 자동차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가 경제 전체를 어느 정도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인공지능 붐으로 인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는 늘어날까 줄어들까만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서 이번에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역시도 그렇겠죠.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하이닉스 이만큼은 갈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5번째 기사입니다. 카카오 비상경영 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뭐 이 기사는 같이 안 읽어도 되겠죠. "나는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이 구속된 거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런 분들은 주식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이 구속되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자회사 매각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큰 이슈가 됐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죠. 2021년부터. 그러면서 계열사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리 안 하고 오히려 늘렸어요. 사실은. 지금 약 124개의 계열사를 뒀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아마도 몸집을 줄일 겁니다. 기업 체질 개선의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문어발식 경영 논란에 벗어나기 위한 목적도 있겠죠. 카카오는 사실 누구나 알겠지만 카카오톡 메신저 사업 성공을 거두면서 카카오톡을 연계한 플랫폼들이 계속 잇따라 나왔습니다. 택시, 쇼핑, 뭐 미용, 뭐 대리운전, 소상공인들이 많은 업종들도 꽤 많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광고회사 다녔으니까 카카오 잘 알고 있죠. 카카오 만들어지고 정말 대규모 인력들을 업계에서 많이 데리고 왔었습니다. 개발자를 특히 더 그랬었고 2015년에 45개였습니다.
2015년 그리고 2021년에 158개로 늘렸습니다. 지금은 124개로 줄었지만 21년, 22년 이렇게 거치면서 사실은 늘었다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카카오가 사업 확장을 하면서 소상공인한테 피해를 준다는 주장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카카오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당시에 김모수 위원장이 골목 상권 침해 사업을 철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현재 밝힌 계열사 수는 124개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47개보다는 23개가 줄었죠. 카카오 계열사 정리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일단 2022년에 어떻게 약속했었냐면 100개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2022년에 현재 지금 124개랬죠. 최소 24개 아니죠. 미만이니까 25개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SM 엔터테인먼트. 그러면서 지금 매각 고려 대상에 어떤 기업이 있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카카오페이, SM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지금 대상에 고려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으로. 카카오는 매각 방침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라고 하지만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이 기업들이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인수를 했죠. 근데 SM 엔터테인먼트도 매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김범수 위원장이 왜 구속됐어요? 구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게 SM 엔터테인먼트죠.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 비판을 줄이기 위해서 딱 아닐까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외부에 매각하거나 아니면 카카오뱅크에 지분을 매입할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정체성이 모호해요.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볼 때 사실은 하나로 합쳐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들을 두 개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처음 상장할 때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카카오페이를 외부에 매각하기보다는 카카오뱅크가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쪽에 좀 더 무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썰도 있었어요. 크래프톤이 카카오 게임즈를 인수한다.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크래프톤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핵심 자산인 카카오뱅크 사법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양벌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대표나 관련자가 법을 위반하면 법인과 함께 처벌한다는 규정이에요. 양벌 규정이. 그러면 지금 김 위원장이 카카오 자본시장법 혐의 기소 대상에 올라왔습니다. 카카오도. 김 위원장이랑 카카오도 자본시장법 혐의 기소 대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벌금형 이상 나오면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인터넷 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부적격 문제가 발생하면 일부 지분을 매각해야 돼요. 그러면 카카오뱅크의 주주 중에 2대 주주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 한국투자증권이 지분을 인수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영향 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앞으로의 미래 방향들이 바뀌게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들을 결정할 필요는 굳이 없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미리 들어간다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확인이 되고 들어가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법적 공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심으로 끝나지 않겠죠. 2심, 3심도 갈 수 있어요. 뭐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판결은 2,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굳이 거론하는 거는 시기상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지금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요? 카카오뱅크 지금 주가는 21,400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뉴스캔에서 15,000원 시절에 사세요라고 한번 사세요 15,000원 시절에 너무나 매력적이다 얘기했었고 상승을 했고 뭐 3만 원까지도 갔었죠. 2배 정도 수익이 났었고 지금은 21,400원입니다. 카카오뱅크 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카카오뱅크의 가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향후에 스터디에서 해드릴 겁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그룹에 대한 평가들을 해드릴 거니까 뭐 직접 공부하셔도 좋고 스터디를 계속 참여하시면 제가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